자,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교단 내에서 대응하는 방법과 이제 일반 사회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교단 내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보면 출교를 당했다라는 것은 어느 단위에선가 재판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상소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당에서 징계를 당했다면 노회에 상소를 해야 되고, 노회에서 당했다면 총회, 즉 그리고 감리교나 등결교 같은 경우에는 노회에 해당하는 지방회와 총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상소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교단 내 상소 절차를 거치면 하급심에서 판결 났던 거, 즉 당에서 판결이 났는데 노회에 상소를 하면 재판은 효력이 유지가 될까요? 일단 중지가 될까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다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소를 하면 아직까지는 출교자가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합동교단의 헌법에는 상소를 해도 하급심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교단의 경우에는 상소를 하더라도 하급심에서 받은 그 출교나 징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출교를 당한 경우 이제 일반 사회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재판을 건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처분을 한다는 것은 좀 시급하게 그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명칭도 출교 효력 증지 가처분입니다. 출교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 하는 그런 가처분을 제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출교가 무효라는 것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도 출교 무효 확인의소입니다. 근데 사회법적으로 왔다는 것은 이제 노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거나 이미 끝났다라는 것일 것인데, 어쨌든 사회법적인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만으로 출교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교의 효력을 안고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 사회법적인 다툼은 교단 내 상소 절차를 다 마무리한 뒤에 할 수도 있고, 즉 총회까지 간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회까지 간 뒤에 총회는 안 가고 사회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예 상소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처분과 본안은 어떤 차이냐? 가처분은 이제 임시조치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하게 빨리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시급하게 결정을 받는데 효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1심 결정이 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급하게 결정을 하고 효력이 크니까 출교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 절차를 이용할 유인이 크죠. 빨리 중지시키고 최대한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법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빨리 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결정을 하면 효력이 바로 발생을 해서 출교 효력이 정지가 되니까 법원으로서는 명백한 무효가 아니면 출교의 효력을 잘 정지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안 소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1심에서든 2심에서든 3심에서든 어쨌든 그 재판이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갈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1심 이후에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2심을 안 갔다라는 것이고, 2심 이후에 확정이 됐다는 것은 3심을 안 갔다는 것이고, 3심 이후에 확정이 됐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3심 이후에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재판을 안 하던 아니면 3심까지 가서 이제 받아들이던 확정이 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다만
법원에서는 부담 없이 천천히 이제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효인지 아닌지를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확인을 받을 수가 있다. 또 그래서 시간은 좀 지체되지만 출교를 당한 입장에서는 유리한 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단 내에서 당회, 노회, 총회 재판국을 다 거쳤다라고 할 때 사회법적으로 가면 그럼 어느 단계의 재판을 소송을 걸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내가 교회에 다시 출석을 하고 교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니까 이제 세 가지가 만약에 다 있다라고 하면 세 가지를 다 걸어서 무효이던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가장 유용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한다고 할 때 만약에 교단 내 절차를 모두 다 거쳤다라고 하면, 그래서 재판이 다 존재한다고 하면 그 각 세 개의 재판을 모두 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법적으로 이제 대응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법원에 이렇게 무효인 걸 다투러 가면 법원에서 그냥 사유와 절차를만 보고 판단을 하느냐 하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큰 장애물이 존재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하는, 다른 재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제 허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재판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교회 내에서 어떤 사유로 출교를 했다면 우리 일반 사회법원에서는 그것을 다투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겠다, 잘 안 다투어 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구체적인 권리 다툼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목사나 담임자들의 교회 지위에 대해서는 약간 직업적인 문제나 대표자로서의 특성을 감안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고, 일반 교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이제 순전히 교인 그 교회법적인 문제다, 그것이 재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아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잘 안 된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법적으로 다툴 때에는 이 점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법원 자체의 판례에서도 판결이 출교재판이나 이런 것이 너무 하자가 큰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판단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법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적법한 재판 기관에서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거나 사유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그 당사자가 너무 억울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일반 교인의 지위로서, 교회 내의 지위로서 법원을 다투러 갔을 때 안 될 가능성을 유념을 하셔야 된다,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고요. 다만 그 하자가 너무 크다라고 본인이 확신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무효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